2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액 사례 분석을 다룰 거예요. 자,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 집계된 매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엑셀 1계표를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집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 1계표에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치과마다 이 1계표 형식은 다 달라요. 자, 일별로 매출 집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별로도 하셔야 되고 연도별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가급적이면 한 파일에 연결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원장님이 여러분인 치과는 반드시 의사별로 매출 집계를 하셔야 되고요. 고객 구분도 신안 구안 나눠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보험 매출과 일반 매출은 비급여 매출을 말하죠. 그 매출은 보통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총 매출액은요, 엑셀 1계표를 사용하시는 치과는 총 수납액이 나오거든요. 그 수납액과 전자차트에서 집계되는 공단 부담금을 합치면 이번 달 우리 총 매출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 부담금을 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출액을요, 전자차트에서도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크로스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자차트 만으로도 매출 1계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경영통계 들어가셔서 진료비 통계 들어가시면 기간별 진료비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는 진료일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단 부담금을 추출을 하시면 돼요. 그 금액과 수납 통계 상세의 그 카테고리를 수납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수납액을 추출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추출을 하시면 그걸 합산하면 총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공단 부담금은 기간별 진료비 통계에서 추출을 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총 매출액을 집계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자, 매출액을 이제 알았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 집계, 분석, 개선이었죠. 이제 분석하실 건데 왼쪽에 사과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사과를 보고 있죠. 왼쪽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사과를 왼쪽에서 본 거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의 방향에서 사과를 본 거고, 아래쪽에 있는 사과는요,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사과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사과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사과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매출도 똑같아요. 매출을 여러 관점에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이 가능해요. 자, 지금 시점은요, 2018년 3월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볼 때는요, 3개년도의 장기 추세를 보셔야 돼요. 3개년도라고 하면은 2016, 17, 18이 되겠죠. 그래서 3개년도의 추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 매출보다 우리가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2월보다 어땠어? 2월보다 3월 매출은 어땠죠?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2017년 3월과 2018년 3월이 매출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6년에는요,
34억 9천 정도 하셨죠, 매출을. 그리고 2017년에는 34억 9천 똑같네요. 그리고 2018년에는 35억을 하셨어요. 거의 매출이 비슷하죠. 3개년도 매출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보합 상태이다. 현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뭐 확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진 않고 그냥 쭉 유지되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목표 매출, 그거는 어떻게 됐어? 목표 매출보다는 우리가 잘했어?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할 건데, 지금 2018년 1월, 2월, 3월 목표 매출이요 3억 1천이죠. 자, 3월은 어땠나요? 목표 매출에 도달을 못했네요. 그쵸? 그리고 2월, 1월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 요즘 그 상황이랑 비슷해요. 요즘 상황 다른 그 코로나 때문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고 이렇게 하는 치과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전달보다 2018년 2월보다 3월은 어땠어?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리, 이번 3월 달의 매출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보다는 매출이 늘었네요. 다행이죠. 그리고 그럼 작년보다는 어땠지? 2017년 3월보다는 상승을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이죠. 20년, 21년, 22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매출이 회복됐는지 확인할 때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본 거는요. 아까까지 쭉 본 거는 전체 총 매출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향에서 계속 자세하게 좀 살펴본 건데 지금부터 할 거는요. 이 총 매출을 잘게 나눌 거예요. 사과 쪼개듯이. 우리요. 사과 통째로 하나 먹는 거하고 뭐 반을 자르고 4분의 1로 자르고 했을 때 조각 냈을 때 우리가 먹기가 더 쉽잖아요. 데이터도 똑같아요. 매출액도요. 작은 단위로 나눴을 때 우리가 전략을 짠다거나 액션 플랜을 만들 때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요. 매출, 총 매출액을 보험 매출과 일반 매출, 비급여 매출이죠. 그렇게 나눠볼 거예요. 쪼개볼 거고 2단계는요. 대부분의 치과는 일반 매출의 비중이 더 높지요. 그래서 일반 매출을 진료 유형별로 쪼갤 거예요. 뭐 임플란트, 보철, 뭐 보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3단계는 그 일반 매출을 다시 수가별로 볼 거예요. 보철 같은 경우는 뭐 지르코니아도 있을 수 있고 PFM, 뭐 골드크라운 다양하죠. 그래서 수가별로 비보험 수가별로 이 매출에 어떻게 이제 비율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전체 매출 중에서 보험과 일반의 비율이요. 지금 이 치과는 16년, 17년, 18년 3개 연도를 봤을 때 3대 7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3대 7은요. 뭐 치과 평균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각각의 치과가 다 달라요. 뭐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치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험 매출이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도권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보험 매출이 뭐 2대 8이나 아니면 뭐 2.5대 7.5나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매출과 일반 매출에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요. 그 치과만의 패턴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사실은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이번 달은 보험 매출이 원래는 우리가 3대 7인데 이번 달은 이상하게 보험 매출이 2고 일반 매출이 8이다. 또는 반대로 보험 매출이 4고 일반 매출이 6이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매출을요, 진료 유형별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요거는요, 경영통계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료 통계에서요,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 통계 들어가시면 저렇게 기간별로 진료 유형별 매출 그 인원과 수익 금액, 매출 금액과 그리고 인당 수익 금액은요, 객단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수입 비율은 수익 금액에서 비율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진료 유형이 수입 비율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내일 가서 치과 가서 봤는데 우리 치과는 이렇게 안 나와요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어떻게 나오시냐면요, 미분류가 95% 이렇게 나타나는 치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미분류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진료 유형이 수입 비율이 높은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낭패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 볼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진료 입력 창인데요, 비급여 버튼을 처치 버튼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미분류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실 거는요, 보철 1부터 교정까지 그 탭은 다 그 비급여 진료 처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급여 진료를 했다고 하면은 처치 버튼을 반드시 입력을 같이 해주셔야지 앞서 보신 통계가 집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수가도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지 수입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진료만 처치 버튼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진료도 같이 해주셔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진료 유형별로 이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차트 하나 추가한 거예요. 별도로 특별하게 뭐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각화 하시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우리 진료 유형별 어떤 거를 좀 많이 했나 봤더니 노란색은 교정이죠. 교정 진료를 57.3%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색, 임플란트 진료가 20.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료 유형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주력 진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력 진료를 파악한 다음에는 매출을 어떻게 더 상승을 시키지라는 전략을 짜는데 힌트가 돼요. 지금 이 치과 같은 경우는 이미 교정 진료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어찌 보면 조금 약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늘리는 전략을 우리가 취해보자. 좀 더 임플란트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그러면 그냥 말로 임플란트 우리 집중해야 돼.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반드시 숫자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 숫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경영통계에서요, 진료통계, 수가통계 가시면요, 위에 구분 있죠. 거기를 비보험으로 하시게 되면은 비보험 수가의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플란트가 궁금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 20점 몇 %일 때 우리가 몇 건 했지? 현재 상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요, 한 건에 120만 원이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목표 매출을 나 1200만 원 올리고 싶은데 임플란트로,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수가 나오게 돼요. 10건 해야 되죠. 그쵸? 네. 이렇게 임플란트의 목표 건수를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수가 통계를 확인하면. 정리가 되시나요? 자, 요거를요, 이렇게 사이클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
2018년 3월입니다. 3월에 목표 매출을 먼저 정하고요.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말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곧 4월이 되죠. 4월 초에요. 3월 매출을 전부 다 집계를 해요. 그 집계하는 방법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총 매출을 집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 일반 나눠서 그리고 진료 유형별 그리고 비보험 수가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집계까지만 하고 끝나는 치과도 꽤 있어요. 근데 자료만 계속 모으시고 분석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은 절대 개선되거나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같이 하셔야 되는 게 회의하셔야 돼요, 회의. 매출 집계 다 한 다음에 4월 초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회의를요, 전 직원이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민감 정보는 조금 그런데 하시는 치과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자급 이상만 원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하실 때 하는 일은요. 집계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분석했던 거 그대로 넣었어요. 목표 매출 미달성했죠? 3억 1천이었는데 달성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2월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을 했죠, 매출이. 그리고 우리 원래 보험이랑 일반의 매출 비율이 3대 7인데 계속 유지되고 있군. 그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유형별, 진료 유형별 그 통계에서는 메인 진료는 우리는 교정이구나. 그리고 서브는 임플란트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개선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표 매출 달성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 액션 플랜을 거기서 이제 정하게 되시는 건데 아까 우리 임플란트에 집중하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 결론이 임플란트 건수를 정하자였었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 임플란트 목표 매출이 1,200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오르려면 임플란트는 10건을 더 해야 돼 라는 목표 건수를 정하고요. 이거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할 부담하시는 거.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가 반드시 이 그 데이터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장부, 비밀 장부가 있어요. 자, 비밀 장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 계속 드릴 건데 정답을 아실 것 같은 분은요. 여기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이걸 하면요. 매출 관리에 너무 탁월하대요. 그리고 매출 분석을 할 때 그 전자차트의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 장부를 보면은 근거 자료로 충분히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미동의 또는 부분동의 환자를 재컨택할 수가 있대요. 그런 기회가 생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거절했다거나 미동의했거나 이런 보류했던 환자들을 컨택을 함으로써 우리 환자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묶어둘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우리 치과를 떠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관리도 장점이 있는 거죠. 점점 아실 것 같죠? 네, 이거 지금 쓰고 계신 선생님들은 바로 아마 이거 그거네 바로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비밀 장부에 잔액 필드명을 넣어놓게 되시면은 미수금 관리도 그렇게 잘 돼요. 네, 보면요. 전부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죠. 미수금 줄어들면 매출이 올라가죠. 그리고 미동의 환자나 부분동의 환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면은 우리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요. 자, 여러분이 다 맞추셨겠지만 바로요. 상담일지예요. 상담일지를
저는 임상에 있을 때 꾸준히 작성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작성을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안 하시는 원장님들이 실장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작성을 하셨던 분인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장님 왜 안 쓰세요? 했더니 우리 원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네, 원장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작성을 해도 이렇게 유의미하게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작성을 중단하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자, 샘플을 좀 보면요. 요거는 이제 치과의 환경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샘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자나 이런 기본 정보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CC와 진료 과목, 아까 일부에서 설명드렸죠. 환자의 CC의 증가 그리고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과목을 유지할지 아니면 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꼭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진단자나 상담자 같은 경우는 한 분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는 원장님이 여러분이에요. 또는 우리는 전 직원이 다 상담을 해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진단 금액. 이거 안 쓰시는 치과도 있는데요. 진단 금액은요, 원장님이 치료 계획을 내려주시죠. 그 치료 계획을 전부 다 동의했을 때 금액이에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상담 금액이랑 똑같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원장님이 전부 치료 계획을 내려주셨어도 상담자가 환자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치료 계획을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주셨는데 환자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5번은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아예. 그러면은 굳이 무리하게 상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상담 금액이 되는 거고요. 동의 금액은 환자가 저 이거 치료 진행해 주세요 했던 그 금액인 거고, 수납 금액은 당월, 해당 월에 환자분이 수납하신 금액, 그리고 잔액은 남아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잔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성을 안 하셨던 치과 같은 경우는 조금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담자가 관리할 내용, 환자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이나 리콜이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원장님이 또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난 이걸 보고 싶은데 하시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합을 하셔서 필드명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드명은 그 엑셀 제일 위에 있는 제목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담한 모든 환자를 빠짐없이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치과 보면요, 신압만 작성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압만 상담을 하나요? 아니죠. 구신환도 있어요. 우리 치과 오래전에 치료를 다 종료를 하셨던 분인데 다시 뭔가 질환이 생겨서 오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구신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의율에서는 구신환이 동의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한 모든 환자는 다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가급적 상담한 직후에 작성을 해주세요. 이게 상담을 계속 하시는 이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상담하신 분들은 오늘 내에 작성을 다 끝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작성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매출액 통계도 보셨다시피 계속 추이를 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성을 한두 달 하다가 중단하시면은 추이를 계속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꾸준하게, 한번 시작하시면 꾸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담 보고 체계를 만드시면은 꾸준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 단위로 작성한 거를 실장이 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주 단위로 실장이 다 체크했던 거를 마지막 월말이 됐을 때는 그거를 원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보고 체계를 만드시고요. 보고만 하지 마시고 회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전자차트에서 추출한 매출의 그 자료와 더불어서 상담일지 같이 두시고 회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요. 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CC 위주의 진단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너무 바쁘거나 이런 치과는 나는 지금 오늘 볼 환자들 진료하기도 바빠. 신화는 정말 너무 꼼꼼하게 보기 힘들어. 이런 치과도 있으신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전체 진단을 꼭 해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매출액은요. 진단 금액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금액이 CC 위주로 정말 작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매출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 그 진단 금액밖에 못 나와요. 내가 상담 동의율이 100%라도 100%인 경우에 진단 금액이 동의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CC 위주의 진단보다는 전체 진단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해주셔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요. 신환수 대비 50% 정도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경우일까요? 환자분이 나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소아 환자 왔어요. 저는 유치만 빼주세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정말 정직하게 스케일링만 해주시고 유치만 뽑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보시고 진단을 조금 더 필요하실 수 있는 진료가 있잖아요. 진단을 좀 더 내려주시고 치료를 권유를 잘 해주셔야 상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만 상담을 한다는 거는 신환의 50%는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자 목표 동의율. 동의율을요. 내가 이번 달은 한 이제 본인의 그 상담 그 동의율에 이제 따라 다른데요. 정해두세요. 목표치를. 그리고 수납률. 결국은 수납 금액이 매출 금액이죠. 그래서 동의율을 1차적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목표한 만큼 됐다. 그러시면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거는 수납률이에요. 동의율을 올리시고 동의 금액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수납 금액을 늘리시면 저절로 매출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통 특히 원장님들 신환수에 많이 집착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신환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의율과 동의 금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한 명의 신환이 왔는데 그 신환이 1,000만 원 이상의 조금 높은 동의 금액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은 신환이 10명 왔을 때 한 명당 10만 원의 동의 금액을 낸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환에 이제 좀 많이 보긴 하지만은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끌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목별 신환수의 증감을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환자의 그 CC를요 진료 과목으로 표기를 해서 신환의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과목은 계속 보존을 하고 신환이 안 오는 진료 과목은 없애셔야 돼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이거 4가지만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매출을 설정을 하자. 목표가 없으면 계속 현상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마다 매출을 집계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다 하십니다. 치과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집계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분석도 하고 개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직원들과 함께요.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비밀 정보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담일지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천을 하나라도 하나씩 한꺼번에 다 도전하지 마세요. 제발 한 개씩 도전을 하셔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치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